일반적인 스포츠 마사지 또는 스웨디시 마사지인 줄 알고 예약을 하고 가게를 찾아갔는데 들어오는 마사지사가 여성 마사지사인데 속옷만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깜짝 놀라서 겁이 나서 중단을 하고 나왔는데, 이런 경우도 문제가 되는지 이런 걸 문의해 주시는 분이 있었는데, 여성 마사지가 속옷을 입고 들어왔을 때 중단을 하고 나왔으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일상 속 법률을 켜다. OM 법률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법률온의 백서준 대표 변호사, 양동규 대표 변호사입니다. PD님,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변호사님, 요즘 퇴폐 마사지샵 장부가 적발되거나 업소 운영자 어플에 노출되어서 성매 투자들이랑 업주들이 대규모로 조사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이거 정말 마사지만 받은 사람들도 조사를 받아야 되나요? 정말 마사지만 받았다라고 하면은 성매매 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 수사 대상이 오를 일도 없고요. 설령 경찰이 어떤 오해로 인해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라고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사안은 아니고 충분히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 마사지도 다양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타이 마사지나 스웨디시 어떤 마사지를 받았냐에 따라 경찰에 연락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나요? 타이 마사지를 받았는데 연락을 안 받았는데 스웨디시를 받았는데 연락을 받았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경찰에 연락을 했다는 거는 뭔가 불법적인 성매매를 했기 때문에 연락을 한 거고요. 마사지 종류에 따라서 그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마사지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마사지를 받으러 갔을 때 마사지사하고 어떠한 행위가 있었는지, 그게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르는지 오르지 않는지를 나누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럼 합법인 마사지와 불법인 마사지를 구분한 방법이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성매매가 있었냐 없었냐 여부로 구분을 하면 되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가격이 더 높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가게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피스텔에서 이루어진다든지. 그래서 그런 건 좀 의심을 해봐야 되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기는 이제 건전한 마사지, 일반적인 스포츠 마사지 또는 스웨디시 마사지인 줄 알고 예약을 하고 가게를 찾아갔는데 들어오는 마사지사가 여성 마사지사인데 속옷만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깜짝 놀라서 겁이 나서 중단을 하고 나왔는데, 이런 경우도 문제가 되는지 이런 걸 문의해 주시는 분이 있었는데, 여성 마사지가 속옷을 입고 들어왔을 때 중단을 하고 나왔으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또 여성 마사지사가 속옷을 입고 들어와서 실제로 마사지만 해줬으면 그래도 그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상 그런 경우에는 여성 마사지사가 넌지시 유사성행위나 성매매를 제안을 하고 그 제안에 응하게 되면 그때는 수사 대상이 되겠죠. 진짜 모르고 가셨는데 갑자기 여성 마사지사가 속옷만 입고 들어오셨으면 깜짝 놀라셨겠네요. 그럼 마사지 자체가 성행위가 아니고 유사성행위더라도 처벌이 되는 건가요? 이거를 좀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성매매로 처벌되는 게 성기를 삽입하는 성교 행위만 성매매로 처벌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성교 행위뿐만 아니라 이제 유사성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성매매로 처벌됩니다. 그 성매매 처벌법상에 아예 법에 명확하게 규정을 해놨거든요. 어떤 게 성매매냐, 성교 행위도 성매매고 그 다음에 유사성행위도 성매매다,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유사성행위만 했는데 나는 이거 처벌 안 되는데요, 이렇게 주장해도 소용이 없어요. 유사성행위도 성매매로 처벌됩니다. 즉 모든 마사지가 다 불법이고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많은 가게에서는 합법적으로 마사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 성교 행위가 있거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해주거나 입으로 애무해주는 그런 유사성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거는 성매매 특별법상 성매매로 처벌되는 행위입니다. 일부 마사지 업주들이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손님의 이름을 장부에서 지워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한다고 했는데, 그럴 땐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그 금품 요구에는 절대 응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업주가 장부를 삭제하거나 기재되어 있는 손님의 이름을 뺄 수 있는 권한도 없고요. 구조상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경찰이 성매매 업체다라고 특정을 지어서 압수수색을 나가면 그 현장에서 모든 장부를 압수해 갑니다. 그 장부를 업주는 다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업주가 손님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 가게가 지금 적발되었으니까 나한테 돈을 보내주면 내가 네 이름 장부에서 빼줄게, 경찰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해줄게, 돈 보내 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상 거짓말이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공갈죄로 고소하면 그 업주는 공갈죄로 처벌됩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제가 했던 사건 중에서도 금품 요구했던 협박을 받고 무서워가지고 돈을 줬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진짜 수천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본인도 그게 알려지는 게 걱정되고 하니까, 만약 또 자기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거 여자친구한테 알릴 것 같고 무서워가지고 엄청난 금액을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대출받아서 돈 주고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구 절대 들으시면 안 되고요. 혹시라도 자기도 모르게 돈을 줬다 하면은 공갈로 고소를 하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마사지샵
샵이 단속이 되었으면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경찰은 장부를 토대로요 마사지 업체에 방문한 사람들을 다 특정을 합니다. 그 장부에는요 기본적으로 방문한 사람이 연락한 핸드폰 번호가 기재가 되어 있고요. 핸드폰 번호와 그 사람이 실제 전화를 하고 방문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기록이 되고, 방문을 했을 때 실제로 성관계를 하고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까지 구분해서 기재를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거를 가지고 이 사람이 실제 방문을 해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면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키고요, 실제 성관계를 한 사람만 수사 대상에 올리고, 장부를 확인하는 기간은 단속일로부터 5년입니다. 그 5년인 이유는 뭐냐면 성매매 특별법상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그 번호로 몇 번을 방문했는지를 다 구분해서 1회 방문한 사람, 2회 방문한 사람, 3회 방문한 사람, 4회 이상 해가지고 다 구분 지어 놓습니다. 뭐 보증금을 더 납입을 하면은 여성도 보내주고 돈도 돌려주겠다. 이래가지고 점점 더 처음에 7만 원, 그러다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제 의뢰인은 그게 이제 성매매를 가장한 마사지 업소인 줄은 몰랐고 술기움에 이제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